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서비스 알아보기 마이크로러닝 강의를 맡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입니다. 사회서비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뭐야? 라는 질문에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는 핵심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 범위, 그리고 사회서비스 고도와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한마디로 우리 삶을 힐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모든 서비스라고 정의합니다. 힐은 치료라는 의미도 있지만 H, health, 건강, 즉 보건의료, E는 earth, 환경, A는 age, 전생에 걸친 복지 서비스, L은 living, 주거, 돌봄, 문화여가로 보았을 때 사회 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위험을 해소, 완화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집 그림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이는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그려본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개념도입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규모화, 사각지대 해소, 고품질 서비스 실현, 복지기술 도입의 4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한 추진 방향은 서비스 대상 확대, 기존 서비스 연계, 민간 참여 활성화, 복지기술 도입의 4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도 다양한 사업과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과 시도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품질 향상과 혁신의 두 축으로 사회서비스를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취임사에서부터 혁신은 연결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민간협력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며 제공기관들도 경쟁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배경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복지 예산도 약 109조, 2024년 약 122조로 점점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OECD 평균 20%에 비해 12.2%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5%에 비해 38.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전통적인 복지 정책 수단인 현금 복지로만은 복합적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 복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정책은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을까요?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정책의 시작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양극화 저성장에 따른 복지 재정의 한계로 시민사회 영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공공근로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며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었죠. 2006년 드디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서비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0개 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이 출범되게 됩니다. 이때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 2008년 노인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이 실시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돌봄 영역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큰 변화가 있던 해입니다. 2011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이 제정되어 품질관리 규정 등이 도입되었고 2012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며 사회서비스 개념이 정립되고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이 법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7가지로 정의하여 그 개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요. 2021년
사회서비스 원법이 제정되며 전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여 사회서비스 진흥과 보편적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국회 예산처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 정책과 예산 추이를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영유아 보육, 장애인 활동 지원, 문화 분야, 노인 분야 등 모든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45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915만 가구가 돌봄 수요가 많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48.1%를 65세 이상 가구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실제 이용은 수요에 몸비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60%가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데 반해 실제 이용 가구는 33% 수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공급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서비스 분야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을 살펴보시면 더욱 와닿으실 텐데요. 사회서비스와 관련 있는 사업 분류는 종합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상담, 재활서비스업, 건강지원서비스업, 교육 역량, 문화체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사업 분류 중 보건사회복지업으로만 봐도 2021년 기준 16만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 생산액은 지난 20년간 7배 이상, GDP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 취업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산업과 고용 잠재력 극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국정과제 44번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44번 과제의 목표는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돌봄 체계로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 공급 확대, 혁신 기반 구축, 처우 개선을 진행하며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 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등 사회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핵심 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3년 5월 31일에 개최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선포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이 왜 더욱 중요해졌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정, 초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급증, 저출산 심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인구 위기 대응 서비스가 생겨나고 사회적 고립과 같이 소득 보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복합적 욕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사회 서비스는 임신, 출산부터 노후, 임종에 이르기까지 인간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게 됩니다. 자, 생애 주기별 사회 서비스 제공 영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용해 보셨거나 종사하시는 서비스도 있으실 겁니다. 먼저 임신, 출산 시기에는 난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고요. 영유아 시기에는 보육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는 지역 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 돌봄, 놀이문화교실, 심리상담 등이 있습니다. 중고령 시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후 설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시기에는 장기 요양, 노인 맞춤 돌봄, 치매 예방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 시기에는 호스피스 등도 사회 서비스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 서비스의 범위를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7가지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역시 민간 협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7가지 분야로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넓게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3대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와 더불어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국민 일상의 버팀목입니다. 사회 서비스를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용자별로 분류했을 때의 주요 돌봄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노인 영역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동 영역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초등 돌봄 교실,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영역에서는 주로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로 실시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사회 서비스는 한마디로 국민 삶을 힐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모든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광의의 개념을 내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7가지 분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과 그 핵심은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사회 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이제 사회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로 규모화하여 사각지대 보완, 약자 복지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 서비스의 협의, 광의의 개념, 사회 서비스 고도화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정부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 방향,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에 개최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저도 참석을 하여 사회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 발표를 했었는데요. 정부는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즉, 혁신 성장과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이 지속 가능한 복지이고요.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4가지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비스 대상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이용 제한을 개선하거나 청년, 중장년 등 신수요 대응, 긴급 틈새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둘째, 고품질 서비스 실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 유인을 위한 가격 제도 개편을 모색합니다. 셋째, 양질의 공급자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 컨설팅, 표준 모델 공유 등을 지원합니다. 넷째, 고도화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4가지 추진 방향을 통해 보편 복지를 실현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민간 협업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사회 서비스가 확대되고 좋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복지 국가가 바로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이죠. 자, 여러분들도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향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회 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도 품질 향상, 연결의 힘을 통한 혁신을 향해 한결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